이명박이가 제일 이상한 거죠. 이명박이야말로 제일 짧은 기간 했던 거잖아요.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 거는 손학규 씨 책임이죠. 그런가요? 손학규 씨가 탈당 안 하고 거기서 경선을 치렀으면 수도권하고 호남 지역에서 표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이 되고 4대강은 없는 거. 그러면 지금 녹조라 때도 없죠. 예. 그리고 박근혜는 이미 탄핵돼서 끝났어. 그때.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에 손학규 대표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 오셔가지고 이쪽도 난장판으로 만들고 거기도 이명박 정권을 세워주고 왜 그러냐는 거야. 전두엽 이상해져가지고. 근데 그때 만약 손학규가 그대로 있고 이쪽으로 안 나왔으면 이 벙커도 없는 건데. 아니 그니까 그 손학규 씨가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냐면 당시에 손학규계를 자임하던 정봉주 정청래 그 몇몇 그 몰지각한 인사들이 있어요 또. 거기 있어요 그냥 전병헌. 아이 진짜. 이해찬 총리는 탈당했잖아 그러고. 나도 그때 당을 떠났지. 당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 그때 탈당했어요? 네, 조용히 혼자 당을 나갔어요 제가. 그때 이해찬 총리는 선언하고 나가고. 2008년 1월달에 그냥 조용히 뭐 제가 더 머무를 공간이 없다고 느껴서 이제 조용히 떠났는데 사람들은 대구 출마하니까 무소속 하려고 가나 보다 그렇게 해서 별로 욕 안 하고 보내줬어요 저를. 네, 나가는 저를 향해서 침뱉지 않고 그냥 보내줬죠. 네. 그 뒤로는 저는 이제 그 당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제3지대에서 당을 좀 만들어 봤으니까. 우리는 제3지대를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예. 그냥 우리는 일부에서 잠깐 썼었는데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하나 힘 있는 진보정당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개혁당하고 참여당하고 2002년도부터 두 번 하신 거잖아요. 개혁당 참여당. 국민참여당을 2010년도에 제가 국민참여당 후보로 선거에 나갔던 거고. 그 김어준 총수가 그때 저주를 퍼붓죠. 제가 지지율이 한 15% 대선 후보 지지율이 있을 때니까 이제 국민참여당을 가면 국민참여당 지지율이 15%가 되는 게 아니고 제 대선 후보 지지율이 3%가 될 거다. 국민참여당 지지율로 될 거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지. 자, 저 양반을 좀 분석을 해주죠. 안철수. 그건 전두엽에 이상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안철수 씨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같은 모습이에요. 네. 맞아요.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에 돌아서 친구를 조금 잘못 사귀어가지고 약간 무리 든 거는 있는 것 같아. 어느 친구를 잘못 사귄 것 같아요? 박아무개라고 있어. 야, 좀 친구라기보단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뭐 정치권에서는 다 친구지 뭐. 전에 김아무개 사귈 때부터 약간 이상해졌죠. 그때도 이상했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삐딱선이. 그러니까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내가 친구 잘못 사귀어서 감옥 갔잖아. 대학 다닐 때. 그 친구 누구예요, 근데? 지금 뭐 하세요? 아니, 그쪽에서는 여길 잘못 싸면서 감옥 갔다 그래. 근데 나는 그 친구들이 참 훌륭한 친구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살 수 있었으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은 들어와서 사귄 친구들이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고 어떤 친구가 안 좋은 친구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어울려서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 업계라는 데가 이 업계가 되게 쌀벌한 데거든요. 그 상당히 전문 직종 아니에요? 네, 아주 전문 직종이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것이고 공정 거래 관행이 없어요. 최근에 와서 안철수 의원도 그걸 깨달았는지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 이 정치인은 다른 업계와 다른 점이다 이렇게 최근에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알면 안 되지.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상대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내 주변에도 있거든.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아. 아니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의 반문 정서의 생성이 내 진영에서의 왜곡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자기에 대해서만 그런 거라고 인식하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모두가 다 그렇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은 좀 안타까운 게 국민의당 만든 게 굉장히 대선 후보로서는 큰 실수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봐요. 합리적이지 않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대선 전략으로서는 불합리한 선택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2007년도에 대통합신당 할 때 반대를 했잖아요. 열린우리당 사수파. 그 대통령 만나서 우리는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비례대표들 가겠다는 사람 징계해서 다 보내주겠다. 몇 명이 남던 열린우리당에서 남아서 하겠다. 그랬더니 노 대통령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셨냐 하면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예전에 벗어나 보신 경험이 큰 흐름에서 벗어나면 고생만 되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의원들 몇 사람이 같이 갔는데 그러면 막 이번에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뭘 하든 그때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이제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가는 그거에 정족수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대의원들 다 참여 독려해서 그 킨텍스에서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노 대통령의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대통령이 꼭 되고 싶은 생각 같은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정당을 하나 잘 만드는 쪽에 목표를 두고 간 건데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절대 그렇게 안 했죠. 대통령이 되려면 큰 당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큰 당에서 기다리면서 기회를 봐야 돼요. 예. 저한테 만약 안철수 의원이 어드바이스를 구했다면 절대 나가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문재인이 실족을 하거나 자빠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 기회가 반드시 온다. 그때까지 열심히 당대표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하고 있다 보면 내 차례 오니까. 예. 예. 그렇게 어드바이스 했을 텐데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보기보다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분을 이렇게 보면 욕심이 아니고 2등을 못 버텨야 하는 것 같아. 저는 그걸 욕심이라고 표현했는데 2등을 못 버티는 생각보다 거?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금태섭도 그렇고.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제가 계속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은 가장 잘못된 증세가 왕자병이다.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요. 2등을 못 버티는 거. 그거는 완전 인상비평이고 네. 왕자병 이런 거는 인상비평이고 정치인으로서도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왕자병. 그게 아니 나 지금 유 작가님이 말씀하신 당에서 기다려라. 때를 그리고 때를 온전히 기다려야 때가 돼요. 온다. 예. 근데 그게 2등, 3등 바닥에 깔려 있을 때 그 세월을 인내하면서 그거 못 견디는 참아가는 게 거지. 정치거든요. 그건 못 근데 견뎌. 그거 못 그건 버티는 내가 거 왕자니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예. 이재명 현상도 그렇고 지금 안희정 현상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국회의원은 자기가 아등바등해서 될 수도 있어. 예. 작전 쓰고 뭐 아하. 기획하고 재주를 부려서 꼼수를 쓰고 뭐 줄을 잘 쓰고 뭐 해가지고 돼요. 국회의원을 할 수 예. 있어.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발견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냥 아.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지금 언론 보도나 논평을 보면 문재인 이래서 어려워 이렇게 바꿔야 돼. 안희정 이걸 바꿔야 돼. 뭐 무슨 뭐 또 누구예요? 뭐 이재명 이걸 바꿔야 돼. 안철수 이걸 바꿔야 돼. 온갖 입 달린 놈들이 다 한 소리씩 해요. 예. 그러면 그게 장단이 어떤 거는 뭐 자진몰이 장단이고 어떤 건 국거리 장단이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도 알 수가 없어 듣다 보면 예. 뭐 진보는 진보 쪽에서 한 소리하고 보수는 보수 쪽에서 한 소리하고 뭐 노동자 농민 기청단체에서는 거기서 한 소리하고 지식인들은 또 딴 소리하고 맨날 그런단 말이야. 안 변해요. 50 넘은 사람 변하는 거 봤어요? 못 김문수. 바꾼다고. 김문수. 손학규. 그거는 바뀌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 재밌어. 이런 거죠. 사람은 안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색깔을 내면서 자기 목소리로 자기 모양을 하고 거기서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대중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거거든. 대선 때는. 네. 그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샌더스가 수십 년간 정치를 했지만 한 번도 눈길을 안 주다가 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갑자기 눈길을 줬잖아요. 미국 네. 시민들도. 그런 네.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때 준비되어 있던 사람. 네. 뭐 성경 얘기를 빌자면 잠을 자지 않고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기다리고 있었던 신부는 스카웃 되는 거고 예. 잠을 자버리면 못 데려가는 거야 신랑이 와도. 그런 것처럼 준비하고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대중이 발견하면 딱 스카웃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은 그 생각을 이제 판단착오를 한 거라고 봐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이걸 했더라면 그러면 대중들이 안철수를 다시 재발견해 줬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서 호남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에게 이용당한 거거든요.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호남에 이번에 국회의원 배치도 한 분들은 만세 불렀지 안철수 덕에. 예. 그렇지만 아, 안철수 그렇습니까? 씨는 안철수 씨도 국회의원도 당선이 되고 지역에서 또 30몇 명 되는 정당의 을 만들어낸 공적이 있지만 예. 대선 후보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게 된 거예요. 소수정파의 후보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하여튼
도덕적으로 잘못된 선택은 아니지만 예. 그건 전혀 도덕의 잣대를 제일 문제가 아니고 전략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한 걸로 저는 봐요. 대선 후보의 꿈을 갖고 있었다면, 예. 그냥 정치 혁신의 꿈이 있었다면 난 이해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양당 구도를 허무는 것 자체를 목표로 가치 있게 한다.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건 합리적인 건데 이게 목표를 뭘로 두냐에 따라서 똑같은 행위가 목적 합리성을 가진 행위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전략으로 그 길을 택했다면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한 것으로 봐야죠. 그게 지금 안철수 의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천이라고 봐요, 저는. 원인은 친구 잘못 만났어. 뭐 다 본인이 선택한 거지만 그래도 본인의 선택에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대선은 끝까지 레이스를 걸겠죠? 그렇죠. 누가고 단일화 한다거나. 그거는 그러면서 뭐 최소한의 자존심이고 예. 내가 본선에 가면 국민들이 나를 발견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가보는 것도 좋죠. 문재인 후보한테는 유독 자신감이 있어요, 또. 문재인 후보와 1대1로 하면 난 무조건 이긴다. 아니, 그건 뭔 놈의 자신감이야? 그 전에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손학규. 이길 수 있는 거로 나오던데. 아니 그거는 안희정 후보가 모르죠. 뭐 페이스메이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차차기는 없다. 차차기 아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지. 정치인들은 자기의 목표를 그대로 날 것대로 말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해를 해줘야지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레이스는 끝까지 할 것이다. 예. 그리고 그게 뭐 과거 같이 무슨 야당들이 다 힘을 모아야 겨우 선거를 해볼 만하고 이런 것 같으면 예. 이제 아래에서부터 단일화나 요구가 연합을 하라는 있겠지. 대중적 요구가 나올 텐데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접을 경우에 그 표가 반반씩 간다고요. 여론조사표를 그렇죠. 보면. 보수 진보로.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이 1등이면 변수가 되는데 1등이 아니면 변수가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대중적인 요구도 없는 거거든. 무슨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해라 이 요구 자체가 없어요. 어차피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 되면 거기가 1등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뛰어도 괜찮지 뭐 그 사람 걸리고 뭐 그래도 뭐 괜찮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유 있게 사람들이 대중들이 봐주는 거니까 그런 과거와 같은 단일화를 하라는 도덕적 압력이 없어요 지금. 예. 그런 판국에 안철수 의원이 후보가 되면 끝까지 안 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예. 고향 사람들 얘기 좀 하셔야죠. 고향 사람들 뭐. 예. 자유한국당 얘기 좀.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의 반문 정서의 생성이 내 진영에서의 왜곡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자기에 대해서만 그런 거라고 인식하진 않을 거예요. 서로 모두가 다 그렇다. 예. 이렇게 보겠죠.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은 좀 안타까운 게 예. 국민의당 만든 게 굉장히 대선 후보로서는 큰 실수지. 예,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해요. 합리적이지 않은 예.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 대선 전략으로서는 잘못됐다. 불합리한 선택이었어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2007년도에 대통합신당 할 때 반대를 했잖아요. 열린우리당 사수파. 네. 그 대통령 만나서 우리는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비례대표들 가겠다는 사람 징계해서 다 보내주겠다. 몇 명이 남던 열린우리당에서 남아서 하겠다. 그랬더니 노 대통령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셨냐 하면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아. 예전에 벗어나 보신 경험이. 큰 흐름에서 벗어나면 고생만. 이명박이가 제일 이상한 거죠. 이명박이야말로 제일 짧은 기간에 뜬 거잖아요.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 거는 손학규 씨 책임이죠. 그런가요? 손학규 씨가 탈당 안 하고 거기서 경선을 치렀으면 그게 수도권하고 잘 호남 지역에서 표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예. 그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탄핵이 되고. 4대강은 없는 거. 그러면 예. 지금 녹조라 때도 없죠. 예. 그리고 박근혜는 이미 탄핵돼서 끝났어. 그때.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에 예. 손학규 대표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 오셔가지고 이쪽도 난장판으로 만들고 거기도 이명박 정권을 세워주고 왜 그러냐는 거야. 전두엽 이상해져가지고. 전. 근데 그때 만약 손학규가 그대로 있고 네. 이쪽으로 안 나왔으면 이 벙커도 없는 건데. 아니 그니까 그 손학규 씨가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냐면 당시에 손학규계를 자임하던 정봉주, 정청래 그 몇몇 그 몰지각한 인사들이 정청래 있어요 거기 또. 있어요 그냥. 아니야? 전병헌. 아이 진짜. 이해찬 참여당을 가면 국민참여당 지지율이 15%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제 대선 후보 지지율이 3%가 될 거다. 예. 국민참여당 지지율로 될 거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지. 자, 저 양반을 좀 분석을 해주죠. 안철수. 그건 전 전두엽에 이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요, 안철수 씨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같은 모습이에요. 예. 맞아요. 같은 예.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에 들어와서 친구를 조금 잘못 사귀어가지고 예. 약간 무리 든 거는 있는 것 같아. 어느 친구를 잘못 사귄 것 같아요? 박아무개라고 있어. 야, 좀 친구라기보단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뭐 정치권에서는 다 친구지 뭐. 예전에 김아무개 사귈 때부터 약간 이상해졌. 그때도 이상했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삐딱선이. 그러니까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내가 친구 잘못 사귀어서 감옥 갔잖아. 네. 대학 다닐 때. 그 친구 누구예요, 근데? 지금 뭐 근데 하세요? 아니 그쪽에서는 여길 잘못 싸면서 감옥 갔다 아니, 그래. 근데 나는 그 친구들이 참 훌륭한 친구였다고 예.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살 수 있었으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은 들어와서 사귄 친구들이 그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고 어떤 친구가 안 좋은 친구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어울려서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에 그렇죠. 대한 감이 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보면 예.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 업계라는 데가 이 예. 업계가 되게 쌀벌한 데거든요. 그 상당히 전문 직종 아니에요? 예, 아주 전문 직종이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것이고 공정 거래 관행이 없어요. 예. 최근에 와서 안철수 의원도 그걸 깨달았는지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 이 정치인은 다른 업계와 다른 점이다 이렇게 최근에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알면 안 되지. 음.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상대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내 주변에도 있거든. 예.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아. 예, 아니 그래서 무종리는 탈당했잖아 그러고. 나도 그때 당을 떠났지. 탈당하셨지. 당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예. 생각을 하고. 아 그때 탈당했어요? 예, 조용히 혼자 당을 나갔어요. 제가. 그때 이해찬 총리는 선언하고 나가고. 2008년 1월 달에 그냥 조용히 뭐 제가 더 머무를 공간이 없다고 느껴서 이제 조용히 떠났는데 사람들은 대구 출마하니까 무소속 하려고 가나 보다 그렇게 해서 별로 욕 안 하고 보내줬어요. 저를. 예, 나가는 저를 향해서 침뱉지 않고 그냥 보내줬죠. 예. 그 뒤로는 저는 이제 그 당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제3지대에서 당을 좀 만들어 봤으니까. 우리는 제3지대를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예. 그냥 우리는 일부에서 잠깐 썼었는데.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하나 힘 있는 예. 진보정당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개혁당하고 참여당하고 2002년도고 두 번 하신 거잖아요. 개혁당 참여당. 국민참여당을 2010년도에 제가 국민참여당 후보로 선거에 나갔던 거고. 그 김어준 총수가 그때 저주를 퍼붓죠. 제가 지지율이 한 15% 대선 후보 지지율이 있을 때니까 이제 국민참여